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랑 자연의 세상, 이 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건축, 생물학, 예술, 이 모든 경계를 그냥 가뿐히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 혁신가, 바로 네리 옥스만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면. 와, 진짜 도발적인 질문이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인간이 만든 딱딱한 구조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이게 바로 옥스만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 바로 화두인 겁니다. 이분을 그냥 건축가다, 과학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네리 옥스만은요, 자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원리를 파고들어서 그걸로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바꾸려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그런 선구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미래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 비전을 제시한 사람부터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창조자. 보세요. 건축가, 디자이너, 과학자, 예술가, 정말 다양하죠. 옥스만은 이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폴리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융합적인 생각. 바로 이게 그녀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활동 무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전설적인 MIT 미디어랩. 이곳에서 옥스만은 건축, 생물학, 컴퓨터 과학을 하나로 묶어서요. 물질 생태학이라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녀의 핵심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옥스만의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는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해요.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되어 온 자연이라는 이 엄청난 설명서 있잖아요. 이걸 해독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녀가 만든 핵심 개념, 물질 생태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연이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내는가, 그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그 원리 자체를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가져오자, 바로 이런 시도인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재미있어요. 보세요. 왼쪽의 전통 방식은 어때요? 레고 블록처럼 이미 만들어진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물질 생태학은요?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재료의 속성도 부위마다 다 달라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필요한 낭비 없이 딱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의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자연의 그 엉청한 효율성을 그대로 빼닮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녀의 방법은 딱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조개 껍데기 패턴이나 나뭇잎 인맥처럼 자연의 완벽한 형태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성장 과정을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번역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자연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 옥스만이 사용하는 그 비밀스러운 과학적, 수학적 도구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자기조직화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송이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까요? 동물의 얼룩무늬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중앙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부분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자연이 외부 지시 없이도 엄청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자기조직화를 수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프랙탈 기하학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와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상상도 못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이 아주 적은 규칙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내는 비밀을 푸는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 좀 보세요. 이 개념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죠.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가 끝없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낸 패턴이에요. 이게 바로 수학이 우리 주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도구, 셀룰로 오토마타입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 디지털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진 가상의 세포들이 주변 세포들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바꾸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반복만으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꼭 살아있는 것 같은 패턴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의 성장 과정을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현실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엄청난 결과물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생물과 기계의 협업. 로봇이 시작한 것을 6,500마리의 누에가 완성하다. 그녀의 대표작 실크 파빌리온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죠. 이게 뭐냐면요. 로봇팔이 먼저 기본 뼈대를 3D 프린팅하듯 만들어요. 그럼 그 위에 무려 6,500마리의 살아있는 누에가 스스로 실을 뽑아내면서 이 아름다운 구조물을 완성하는 겁니다. 기계와 생명의 정말 경이로운 합작품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냥 멋진 예술 작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주변 환경에 알아서 반응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똑똑한 건축물이라든지 환자 개개인의 몸에 정말 완벽하게 맞는, 그래서 부작용을 확 줄이는 의료용 임플란트, 심지어 손상된 장기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물까지요. 이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고 어쩌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가능성인 거죠. 특히 이 바이오 통합 제작 기술은 이건 정말 획기적이에요. 살아있는 세포랑 인공 재료를 섞어서 이걸 동시에 3D 프린팅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스스로 자라고 또 기능까지 하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물학과 공학이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우리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공학과 건축은요,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높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네리 옥스만은 이 판 자체를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키워낼 수 있을까? 만드는 것에서 키우는 것으로. 이건 정말 생각의 거대한 전환이죠. 결국 네리 옥스만의 모든 작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자연을 정복하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자연을 그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자연과 함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할 때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네리 옥스만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요?